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65세의 할머니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하면서 며느리의 숨겨진 정체를 밝혀낸 실화인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명이라고 합니다. 올해 75의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서울 은평구 작은 반지하 집에서 손자 진혁이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아들 민태수는 34세 나이에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범적인 직장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배우리도 처음엔 정말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했죠. 32의 나이에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거든요. 대학도 좋은 곳을 나왔고 영어도 유창하게 해서 태수와 참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화목했어요. 유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른다고 했고 태수도 아내를 무척 아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둘 다 저에게 선물을 사오고 맛있는 음식도 자주 사다 줬어요. 그런데 진혁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진혁이가 태어나자마자 유리는 빨리 직장에 복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당연히 손자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죠. 오랫동안 다니던 청소일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보채는 진혁이를 달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손자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리는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드렸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진혁이가 울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괜찮아요, 어머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중엔 또 울어요?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건 유리가 헬스장에 다닌다고 하면서부터였어요. 처음엔 산후조리 차원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7시, 8시에 들어오더니 나중엔 밤 10시, 11시까지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유리야, 이렇게 늦으면 진혁이가 엄마를 못 보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운동이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며느리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유리가 헬스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났다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온 사람 냄새가 아니었어요. 샤워를 하고 향수까지 뿌린 것 같은 냄새였죠. 그리고 화장도 처음 나갈 때보다 더 진하게 하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은 유리가 헬스장에서 만난 트레이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재열이라는 분인데 정말 운동을 잘 가르쳐 주세요? 덕분에 몸매가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면서 거울 앞에서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태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며느리에 대한 의심을 아들에게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유리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녀의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평소 습관처럼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어? 누구세요? 유리 안 받아요. 저는 당황해서 잠깐만요. 지금 화장실에 갔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럼 나중에 다시 걸게요. 그런데 지금 집에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죠? 저는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아니요. 회사에 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그럼 다행이네요. 유리한테 오늘 우리 집에서 볼까 하고 전화한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그 남자의 집에서 만난다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잠시 후 유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어머니 전화 온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아니야, 없었어 라고 대답했죠. 유리는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이상하네요. 부재중 전화가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과연 제가 들은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와 말투는 분명히 수상했어요. 며칠 후부터 저는 유리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 간다고 나갈 때 가방을 확인해 보니 운동복이 아니라 예쁜 원피스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게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은 유리가 나간 후에 방을 정리하다가 화장대 서랍에서 남자용 목걸이를 발견했어요. 태수 것도 아니고 제가 본 적도 없는 목걸이였죠. 그 목걸이에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J, Y라고 되어 있었어요. 태수의 이니셜은 T, S인데 전혀 다른 이니셜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확신했어요. 유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태수에게 바로 말하자니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거든요. 고민 끝에 저는 오랜 친구인 도지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지혜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데 법조계에서 꽤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거든요. 명희야,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냥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물어보니까 지혜가 조기철이라는 민간 조사관을 소개해 줬어요. 이분은 이런 일의 전문가야. 불륜 조사를 많이 해봤고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했죠. 조기철 씨를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분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상황에서는 며느리가 방심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짜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혹시 연기를 할 수 있으세요? 연기요? 무슨 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매 연기 말이에요. 며느리가 어머님을 우습게 보게 만들면 경계심을 늦추고 본색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정말 그럴듯한 방법이었거든요. 유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생각하면 저 앞에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테니까요. 좋아요. 해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치매 연기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연기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시도는 유리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였어요.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으면서 너 누구니? 우리 집에 왜 왔어? 라고 말했어요. 유리는 처음에 정말 놀라더라고요. 어머니 저예요? 유리예요? 며느리 유리 말이에요. 하면서 당황해했죠. 저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며느리, 우리 태수가 언제 결혼했다고? 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유리가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상해요? 갑자기 저를 못 알아보세요? 하면서요. 태수는 급하게 집에 와서 저를 확인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저는 태수는 알아보는 척 하면서 아, 우리 태수구나.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구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날 밤 태수와 유리가 제 방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왜 이래졌을까? 아무래도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제 효자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치매 연기를 계속하니까 유리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 하더니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어머니 몇 번째 말씀인데 저 배율이에요?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우리 태수가 언제 결혼했는데? 아이고 정말 답답해 죽겠네. 유리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다렸던 결정적인 순간이 드디어 왔어요.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자 유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하며 저를 챙겨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있었죠. 어머니 또 그러세요? 제가 며느리 유리라니까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참을성이 바닥났다는 게 역력했어요. 저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누구라고? 우리 집에 왜 자꾸 와서 난리야? 라고 말했죠. 그러자 유리가 한숨을 푹 쉬면서 아, 정말 미치겠네.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이게 진짜 유리의 마음이구나 싶었거든요. 조기철 조사관은 제게 작은 녹음기를 하나 주면서 항상 몸에 지니고 계세요. 언제 결정적인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녹음기를 속옷에 숨겨두고 다녔죠.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어느 날 오후 유리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치매 환자인 척 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죠. 재열 오빠? 응, 나야 지금 집에 있어? 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아무것도 몰라? 유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콤하게 변했어요. 평소 저나 태수에게 하는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오늘 못 나가 태수가 일찍 들어온대. 내일은 어때? 응, 좋아. 그럼 내일 2시에 만나자.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어서 나온 말이었어요. 응, 요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는 치매 걸려서 하루 종일 헛소리하고 애는 맨날 울어대고 태수는 눈치도 없이 계속 가정적으로 살자고 하고 유리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생활 질려? 시어머니 치매 때문에 요양원에도 못 보내고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유리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계속 들었어요. 재열 오빠는 좋겠어? 나만 보면 되니까? 나는 애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 전화가 끝난 후 유리는 거실로 나와서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마치 짐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어머니,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겉으로는 정중하게 물어보지만 목소리에는 전혀 감정이 없었어요. 저는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누가 밥을 줘? 나 배고파 라고 말했죠. 유리는 한숨을 쉬면서 아이고 또 시작이네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대충 찬밥을 데워서 제 앞에 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태수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유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많이 힘들었죠? 라고 하면서 다정하게 굴었거든요.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니까 유리는 오늘도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시고.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전혀 걱정이 없다는 걸요. 오히려 귀찮다는 느낌만 가득했죠. 며칠 후 조기철 조사관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어머님, 큰 발견을 했습니다. 그 유재열이라는 남자, 헬스장 트레이너가 맞는데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결혼한 남자라고요? 네, 부인과 아이까지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분은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거나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유리가 얼마나 순진한 건지 아니면 얼마나 이기적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사진도 찍었어요.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랑 나오는 모습 말이에요. 조기철 조사관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유리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기철 조사관이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가 집에서 하는 통화를 더 녹음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정황 증거들이지만 본인이 직접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온다면 더욱 확실해질 텐데요. 저는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유리가 또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일부러 거실로 나가서 치매 환자처럼 어슬렁거렸어요. 재열 오빠,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유리는 저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통화를 계속했어요. 응, 맞아. 치매 걸린 사람이 뭘 알겠어? 나 어제 태수 카드로 명품 시계 샀어. 오빠 주려고. 어차피 태수는 가계부 확인 안 하잖아. 이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번 돈으로 바람둥이에게 선물을 사준다니요. 그리고 있잖아. 나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태수하고는 언젠가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응, 진혁이? 그냥 태수한테 맡기면 되지. 어차피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으니까. 나는 오빠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그 순간 정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손자까지 버리겠다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계속 녹음했어요. 오빠, 나 정말 행복해. 오빠만 만났으면 이런 생활 안 했을 텐데. 태수는 너무 재미없어. 맨날 집에서만 있으려고 하고 꿈도 없고. 유리는 계속해서 태수를 비하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죠. 오빠, 우리 곧 같이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이 생활 지겨워.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보내버리고 애는 태수가 알아서 키우게 하고. 전화가 끝난 후 저는 정말 울고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일어났어요. 며칠 후 유리가 갑자기 태수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태수는 깜짝 놀라면서 요양원이요? 그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죠. 아니에요? 저는 매일 봐서 아는데 정말 심각해졌어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빛하기도 했어요. 유리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진혁이한테도 이상하게 행동해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이것도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진혁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손자에게 소리를 지르겠어요? 하지만 태수는 유리의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당연하죠. 여보가 있을 때는 조금 나아지거든요. 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유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지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도지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물론 유리가 잠든 후에 조용히 말이에요. 지혜야,
정말 심각해졌어. 이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 뭐라고? 정말 그래? 응. 그리고 녹음한 것들 들어보면 정말 충격적이야.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태수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어. 지혜는 제가 보낸 녹음 파일들을 들어본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명희야, 이제 충분해. 태수한테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도 문제 없을 거야. 그런데 태수가 충격받을까봐 걱정이야. 물론 충격받겠지.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이대로 두면 태수만 더 피해를 보게 될 거야.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제 태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요. 다음 날은 주말이었어요. 태수가 집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걸 공개하기로 했어요. 유리는 또 헬스장에 간다고 나갔고, 저와 태수, 그리고 진혁이만 집에 있었죠. 태수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뭔데요? 태수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사실 치매가 아니야. 네? 뭐라고요? 태수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가 치매 연기를 한 거야. 유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그동안 녹음한 파일들을 모두 태수에게 들려줬어요. 유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이야기,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하는 험담, 태수를 무시하는 발언들, 진혁이를 버리겠다는 말까지요. 태수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설마 이게 정말 유리 목소리예요? 응, 태수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조기철 조사관이 찍은 사진들까지 보여주자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서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태수.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유리가 돌아온 거였죠. 현관문이 열리면서 유리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운동복 차림이었지만 화장이 너무 진해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온 사람 같지 않았죠. 어머님, 태수 씨 안녕하세요? 유리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왜 분위기가 이래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태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유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리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리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태수야, 엄마는 진혁이 돌보고 있을게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에 대화를 들었죠. 유리 씨 유재열이라는 사람 아세요? 태수의 직선적인 질문에 유리는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유재열이요? 그게 누구예요? 유리는 모른 척 했지만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헬스장 트레이너 유재열 말이에요? 유리 씨가 매일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뭐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서 조기철 조사관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그럼 이 사진 속 여자는 누구죠?
그 순간 완전한 침묵이 흘렀어요. 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자신이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이건 어떻게? 유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세요. 태수는 제가 녹음한 파일을 틀었어요. 유리가 유재열과 통화하면서 태수를 무시하고 저를 험담하고 진혁이를 버리겠다고 한 그 대화 말이에요. 녹음이 끝나자 유리는 완전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건 언제 녹음한 거예요? 누가 이런 짓을? 엄마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치매가 아니에요. 유리 씨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연기를 하신 거라고요. 뭐라고요? 어머님이 치매 연기를요? 유리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방에서 나와서 유리 앞에 섰어요. 그래,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태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혁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아. 유리는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라고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설명은 됐어. 이미 다 들었는 걸 뭘 더 설명해. 그리고 태수 돈으로 그 남자한테 명품 시계 사준 것도 다 알고 있어. 태수가 명품 시계요? 라고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카드로 그 바람둥이한테 선물 사줬다고 자랑하더라. 유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그리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태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리를 바라봤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고요. 유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맞아요, 다 맞아요? 저는 이런 생활이 지겨웠어요.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애 키우고 이런 게 제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어요? 태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유리 씨, 라고 말했지만 유리는 계속 속마음을 쏟아냈어요. 재열 오빠는 저를 이해해줘요? 저의 꿈도 들어주고 저를 여자로 봐줘요? 태수 씨는 맨날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재미없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열 오빠와 함께 살 거예요? 진혁이는 태수 씨가 키우세요? 저는 이제 이런 생활 안 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그럼 이혼하자고요.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유리도 지지 않고 대답했죠. 그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유리는 자기 짐을 싸면서 유재열과 통화만 하고 있었고, 태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절차를 준비했어요. 도지의 변호사는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명희 씨가 녹음한 증거들과 조기철 조사관이 찍은 사진들이 있으니까 유리한 입장이에요.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태수 씨에게 유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유리가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유리가 갑자기 저 임신했어요? 라고 발표했죠.
태수는 깜짝 놀라면서 정말이에요. 라고 물어봤는데 유리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네, 임신했어요? 하지만 태수 씨 아이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재열 오빠 아이예요? 저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만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설마 이런 일까지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유재열의 반응이었어요. 유리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조기철 조사관이 확인해 보니 유재열은 이미 다른 여자와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유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가 버린 거였어요. 어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유재열이라는 남자가 사라졌어요. 헬스장도 그만뒀고 연락처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조기철 조사관의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유리는 며칠 동안 유재열에게 연락하려고 애썼지만 실패했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유리가 갑자기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지금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재열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완전히 속은 것 같아요? 그건 내 일이야. 내가 왜 도와줘야 해? 법정에서 이혼 재판이 열렸을 때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어요. 유리의 불륜 증거, 시어머니 학대 발언, 자녀 양육 포기 발언까지 모든 게 다 나왔죠. 판사는 이 정도로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면서 태수에게 완전히 유리한 판결을 내렸어요. 양육권은 물론이고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어요. 유리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지만 양육비도 받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태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DNA 검사로 확인되었거든요. 몇 달 후 저희는 조용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태수는 진혁이와 저를 더욱 잘 돌봐주었고 저는 다시 진혁이를 키우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길에서 유리를 우연히 만났어요. 아이를 업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유리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잘 지내라고 간단히 말하고 지나쳤죠.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유리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정말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유재열은 결국 다른 여자와도 문제를 일으켜서 아예 서울을 떠났다고 했어요. 유리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죠. 저는 가끔 유리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와 태수, 진혁이를 그렇게 무시하고 배신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죠.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태수는 더 이상 여자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진혁이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요. 저도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가끔 태수가 엄마, 그때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치매 연기까지 하시면서. 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잖아 라고 답해요. 도지의 변호사는 명희 씨 정말 대단해요.
그런 연기 실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웃었어요. 조기철 조사관도 이런 케이스는 정말 드물어요. 보통은 증거 잡기가 어려운데 어머님이 직접 녹음까지 해주셔서 완벽한 승리였어요. 라고 했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진혁이는 벌써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때때로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지만 저는 엄마는 멀리 가서 살고 있어. 할머니랑 아빠가 진혁이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마 라고 대답해요. 태수는 아직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진혁이랑 엄마만 있으면 충분해요 라고 하면서요. 저는 이제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때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가끔 유리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하지 않았다면 태수와 진혁이가 더 큰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